이렇게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문화예술 교육 기관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의 친구들 만나면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교육과 선생님 세 분의 이야기를 좀 순차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수영 선생님, 그리고 김가빈 선생님, 그리고 고보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양혜정 모더레이터 선생님과의 대담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수영 선생님 자리로 모셔서 좀 저희가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 소개를 받은 중원의 고을 충북 충주에서 풍경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이수영입니다. 왜 웃으세요? 말이 꼬였나요? 네, 2011년 이거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연습까지 하느라고 노트를 작성해서 보고 읽겠습니다. 2011년 귀국하여 자연스럽게 기항하게 되었고요. 저희 고향에는 동양의 선 후배님들이 현대미술 작업을 하자고 구성된 충주 창작 스튜디오 굿이라는 레지던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저는 2013년부터 합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물론 교육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교류 사업 내지는 이제 커뮤니티 사업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사업단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7년 동안 지역으로 갔으니 지역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아보고 싶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스럽게. 제가 살고 있는 충주라는 도시는 360도의 시선 안에 산이 들어오는 분지형의 지역이에요. 큰 규모를 자랑하는 충주댐과 남한강변에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작은 도시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풍경화 작업은 당연히 그 소재로 시작돼서 작업이 이제 풍경화 작업으로 제가 조금 더 매진하게 됐고요. 꿈톨 프로젝트 예술가와 청소년, 예술가 곱하기 청소년이라는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풍경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오감으로 그리는 심상의 풍경화 풍경화라는 수업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풍경을 설명해보자. 무엇으로? 조형 언어로. 이를 통해 나의 주변을 알아보고 확장해보는 탐험을 해보자 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래서 태어났으니 제가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제가 살아온 곳이 어딘가,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선 먼저 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016년도에 있었던 개인전에 사용이 되었던 저의 작가 노트입니다. 숲속을 헤매고 긴 강변을 따라 걷고 멀리 보이는 하얗고 덩이진 높은 산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형용이 쉽지 않은 행복일 것이다.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삶의 공간을 확장하며 위안을 받는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충주댐입니다. 툭하면 나가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충주라는 시간 속에서 자연의 곁을 따라 흘러가며 엮어지는 사람의 삶이란 덩이 안에 안주하는 작은 덩이 조각일 터이다. 그 안에서 나의 것, 아이즈 띵이라는 것을 의미 규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적인 존재의식을 부여잡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 만나는 다름의 나를 찾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작품은 흰산은 하얗다라는 당연히 겨울이 왔을 때 제가 겨울의 충주는 하얀 눈이 내려서 하늘과 산이 교향곡을 울리듯 아름답다. 그 시간 즈음엔 충주에 미끄러지는 강변길을 조심스레 달려보며 하얗게 변한 산자락의 풍경을 매료된다.
지금의 그림은 제가 형상을 어떻게 작업으로 이용하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손이 작아서 많은 걸 못 잡아요. 다음 그림은 제가 수업 중에 아이들과 감성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작업, 그러니까 구경시켜줬던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자작나무 사계라고 해서 사계절 중에 당연히 겨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에 눈이 떨어지는데 눈이 리듬이 있어서 그 리듬을 표현해 주니까 스스로 안정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혼돈은 어렵지만 그 눈보라가 질서가 주어진다면 그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야. 작은 규칙적인 하얀 점들이 눈 내리는 자작나무 숲을 낭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어. 아이들과는 관점의 변화 작업을 위해서 본다는 것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이제 실예로 보여줬는데, 이 작품이 도움이 됐는지를 현장에 있었으니까 저는 느꼈는데, 아이고 다음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찾아야겠어. 여기. 아까 연습을 했는데도 기다리면서 제 얘기를 하니까 좀 떨렸나 봐요. 꿈다락, 제가 수업에서 이제 했던 꿈다락 수업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걸 전달하면 되는 건지, 아이들이 예술가적 감정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끄집어 내어줘야 하는지, 소위 말해 잘 그리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꿈다락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운 것은 수업의 결과가 과정 내의 소통에 있기에 경험을 기본으로 연결되는 감각 체험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달될 수 없는 과정에 의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 유출에 있었으며, 대부분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의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과정 속의 경험치를 훈련된 규율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작가의 조형 언어가 표현 의도이고 그 내용이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시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생각하는 힘이 좀 다양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단어이지만 단어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곧 문장 형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 저는 시적인 오감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이런 심상들을 어떻게 조형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말하면서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또 야외 수업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너네들 어떠니? 라고 쉽게 물어요. 그러면 나무 밑에 나무가 좋다, 물 위에 그 개구리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자연에 녹조라떼가 있다 등등 어떤 생각지도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을 또 말하는 걸로 끝일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자꾸 얘기하게 하고 또 조금 써달라고 애원하는 정도의 그런 것을 이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려고, 그러면 그림으로 바로 가보자 해서 그럼 본 거를 드로잉을 해봐 라고 했더니 더 자유롭게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감성을 미술 표현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 나가니까 아이들이 점점 서정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회화를 그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예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익숙지가 않아서.
지금 왼쪽에 있는 작업이 고등학교 2학년 팀들 3명이서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선생님이 이제 주강사 선생님이 한 수업을 둘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바퀴 돌고 또 딴 팀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선생님이 와서 이제 또 작업을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 앞에 왼쪽에 있는 그림 앞에 갔을 때는 검정색으로 모든 면들이 전부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물감을 가지고 왜 다 검정색이야? 그러고 물었더니 재난이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재난이에요. 그래서 재난은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러더니 자기 무슨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 작가 선생님들 작업실이 같이 있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스티로폼 조각들이 있다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고 그걸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같은 날 이루어진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물티슈예요. 그러니까 물티슈로 이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닦았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 작품 같은 거야 하고 이제 누군가가 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도 나도 찍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말려볼까? 그리고 점점 말라져 가는데 거기에 무언가가 나타나니까 이 아이들이 또 거기에 덧작업들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대화 속에서 이제 내용들을 찾는 건데 우연하게 발견된 어떤 사안을 가지고도 이제 저희들은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제목 뭐로 할까 뭐 하고서는 하는데 꿈지, 꿈딱지, 코딱지 뭐 별게 다 있었는데 나중에 그럼 우리 꿈다락 손수건 어때? 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제목이 달리게 되었던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동해시에 사는 친구가 저희 충주로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디자인고로 이제 유학을 온 건데요. 이 친구가 첫 시간부터 굉장히 대담해요. 그리고 막 굉장히 강렬하고 이런 친구인데 저 아래쪽에 가시면 아마 이 작품 전시되어 있는 거 저는 어제 봤거든요. 보시면 더 강렬하구나를 느끼실 텐데 이게 저희가 하던 미각 체험 수업 중에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옮겨보자 음식을. 그래서 굽기 작업을 하려고 국기와 음식의 색깔 이런 작업을 하려고 원래는 교육안을 썼는데 이 친구가 동생 라면이 항상 한강라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강 뭐 이러다가 그게 이제 물이 많은 라면을 한강라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를 작업을 해봐. 그래서 이제 살살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 친구 혼자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미웠던 동생 얘기도 다시 이제 조금 그렇지 않구나. 이것도 하나의 맛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체험을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예들이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이론 강의와 체험 등의 분리가 아니라 오감으로 다가오는 감각을 통한 자기 표현, 이를 시각예술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표현하고 이성과 감성, 의도와 우연, 통합적 경험을 통해서 결과물을 완성하도록 청소년들과 발문하고 대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열린 작업의 행보가 그렇게 열린 작업의 행보가 예술가와 청소년의 관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만이 또 좀 그렇긴 한데 예술가가 좀 더 많은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저처럼 지방의 소도시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유년기 때는 국민학교,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수요 특갈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이제 하던 거라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미술반이라고 달린 딱지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에 있는 그 토요 문화학교, 물론 조금 교육하고 이걸 어떻게 관계 지어져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조금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원들이 그러니까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까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은 시대의 속성에 따르는 변조와 급식체들 속에서 그들의 의미들을 나름 표현합니다. 다소 난해해지고 멀어져가는 언어의 기능과 특성을 예술적 언어로 공감해보면 자기 표현에 대한 생각을 의문해보는 청소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예술가라는 교육자와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열어가는 것, 그리고 우연함을 소재로 해서 작업하고 또 그것을 미적 그 감흥을 나누면서 길을 찾아서 가는, 그것이 저희 꿈다락 그 토요 문화예술학교가 가져야 하는, 또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중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았던 충남 공주에서 온 김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시각예술 쪽 그 작품 활동을 경험했고요. 지금 이제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각자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교육가로 이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라 사실은 조금 부끄럽지만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충남 홍성이라는 아주 여느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늘상 이제 주변의 풍성한 자연과 함께 그 생활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자라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제 도시죠. 이제 유럽의 도시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이제 작품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외국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웠던 게 어떤 고향의 어떤 그 자연이 가장 제일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작품 소재를 그 흙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서 제가 머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상상공간 프로젝트라고 그 지역의 어떤 5개의 공간에서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진안입니다. 그래서 2005년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시내의 어떤 쓸모없는 공간이죠. 낡은 문을 닫은 세탁소 공간에 저희 기획단 팀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이제 청소년들이랑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저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그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열심히 저희 기획단 저를 포함해서 내려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왼쪽이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만든 작품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저랑 아이랑 같이 설치를 이제 해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치하는 장면인데요. 지금보다 조금 풋풋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활동을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예술가라는 어떤 작품 활동만 하다가 제가 교육가로 그 바꾸게 된 큰 계기입니다. 이 저희랑 같이 활동한 그 지난해 청소년 아이들은 조금 생활이 넉넉한 아이도 있었지만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과감없이 꺼내는 모습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화이트 큐브 안에 저의 작품을 낯선 이들이 보러 오고 그 작품 이야기만 하다 가는 그런 경험뿐이었던 저를 정말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풀어내는 걸 보고 어떤 예술의 다른 부분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이 생기고 더군다나 한 아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작업에 풀어내는 모습에 어쩌면 저의 이런 작은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 희망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이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기는 충남 공주에 있는 어떤 교육연구소인데요. 그 시골 마을의 폐교를 활용한 교육연구소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방과 후 공부방으로 저희 이제 연구소에 찾아오는데요. 물론 어떠한 교육비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 그 교육연구소의 선생님들이 어떤 대안학교를 꿈꾸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방을 열게 됐는데요. 아이들 굉장히 표정 밝죠. 예. 하지만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각각의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선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한 사연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이제 아빠 이렇게만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 자기가 모두가 버림받았다는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혹시 제가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굉장히 한 6년 정도 이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역시나 시골 마을이라 커다란 운동장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데 계절마다 다르죠. 그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미술 작품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계곡으로 나가서 가재도 같이 잡아서 실제로 불을 피워서 한번 구워보고 근데 맛을 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요리법이 잘못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돌봄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라 저희가 방학에는 이렇게 숙제 캠프를 열었어요. 그래서 숙제 캠프는 또 숙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 밤에는 이제 저희가 담력을 키우겠다며 어디 산소까지 다녀오기 이런 미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게임을 또 그 놀이처럼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아이들이 선생님들 컴퓨터를 다 이용해서 그런 또 놀이도 같이 즐기고 그랬던 이제 숙제 캠프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마을 축제 때 아이들이 또 공연을 했던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미술 분야를 맡았지만 또 연극 선생님이 계셔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저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중에는 미술 분야를 또 전공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완전히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 미술에 감각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전혀 다른 그 길을 가고 있는 아이도 있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좀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그 예술가에서 이제 교육가로 이제 활동을 오롯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그 기쁨은 굉장히 또 보람찬 일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이면은 그나마 좀 많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문화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 풍성한 자연과 아이들 외에는 제가 많이 그 예술적 감성을 잃어버린다는 어떠한 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의 활동도 너무 좀 단조로워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충남 같은 공주예요. 여기는 이제 한국미술가협회 이제 야투라는 자연미술을 특성화한 그런 예술가 단체입니다. 가장 큰 이제 활동으로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찌 그 부족했던 예술가의 삶을 조금 더 되찾아 보고자 여기 단체로 제가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의 나누었던 어떤 교육의 꿈은 또 놓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환경이 외국 작가님들이 오셔서 실제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아니면 다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2달 동안 체류를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작가님들 각각이 가지는 어떤 특성을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나누는 장면이고요. 일단 풍성한 이제 자연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 보시고 있는 올해는 특별히 숲속의 은신처전이라 해서 작가들이 쉘터 작품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역시나 저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이들도 쉘터를 같이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재료를 이제 모둠별 공동으로 옮겨보고 직접 이제 공구 다루는 법도 이제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같이 하고 직접 제작해보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빈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쉘터를 만들고, 특별히 그냥 쉘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에 이제 생태 화장실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넣었어요. 올해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족한 활동이겠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 쉘터를 굳이 저희가 꿈다락 토요 프로그램에서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다양한 자연미술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아지트 만들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아지트 만들기 이걸 조금 더 특성화해서 조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에서 어떤 주입식보다는 뭐 여러분들 다 그런 활동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고도 그 안에서 어떤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배고팠던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고, 또 더불어서 교육가로서의 어떤 작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의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직까지 어떤 고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2시간 듣냐고 힘들진 않으세요? 그래도 그런 열정이 있으시니까 오셨겠지요? 제가 문득 여기 앉아보니까 우리 제가 질문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 왜 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 얘기 10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다 질문할 수는 없고, 꿈다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왔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왜 꿈다락을 하는지, 혹은 꿈다락이 아니더라도 예술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왔다. 아, 네네. 잘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왜냐하면 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뭐 애들이 어떻게 즐거워했고, 이런 것들은 준비를 안 했지만 즉흥으로 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 제가 꿈다락을 한 5년 했거든요. 어떤 능력에서 5년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노하우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향으로 돌아간 예술가, 혹은 예술로 꽃피우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 저기 보면 티칭 아티스트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새로운 도전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민망하거나 긴장하면 좀 오버해서 웃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아, 긴장했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봐주십시오. 저는 경기도 양평군 신해리 426번지 산자락에 너영나영 예술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저희 센터입니다. 남편이 목수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양평에 그 산자락에 공간을 지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혹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올 대출입니다. 전 지금도 100만 원가량의 매달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유지비까지는 한 150 드는 것 같아요? 미쳤지요? 사실 미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해서 센터에다 지금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근데 왜 궁금하잖아요. 왜 그냥 수업만 하면 되지 굳이 저 생돈을 들여서 저렇게 활동하고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술 교육을 시작한 거는 우리가 말한 예술 교육을 시작한 거는 한 2010년? 물론 뭐 공부하면서 한 것을 빼놓으면, 그리고 더 가면 94년도부터 풍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과 만난 작업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앉아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예술 교육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례는 다 느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가겠습니다. 저 할머니 이름 찾기는 뭐였냐면, 제가 꿈꾸는 청춘예술대학부터 지금 시민예술대학까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순간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고 부르거든 제가. 그 할머니 배우들이 무대에 딱 쓰고 아동 관객을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사인을 해달라는데 사인 해줘도 돼요?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이 어르신이 자기 이름을, 누구 엄마도 아니고 어느 집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누구에겐가 써주는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이름을 써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놓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써줄 만큼 자랑스러웠다라는 것, 이것이 이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저 나름의 감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시선의 변화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예술교육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통합예술교육로 만들었던 아이들인데 굉장히 샤이하고 좀 어두웠어요. 제가 봐도 좀 느낌이 아주 어둡고 굉장히 그냥 소극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어두운 기운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딱 일주일 만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우라가, 그 아이의 뒤통수에 진짜 부처님 같은 아우라가 이렇게 정말 그 에너지를 제가 봤어요. 그건 저한테 지금도 기적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애가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랬던 애가 연출이 돼서 애들을 디렉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5일, 하루에 2시간.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아이에게 이런 아우라를 주고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왜 안 넘어갈까요? 선생님 안 넘어가요. 이거군요. 저 엄마에서 배우대학, 이건 뭐냐면 제가 꿈다락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3시간을 기다렸다 아이들을 데려가거나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계속 그 엄마들이 계속 그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아이에 대한 특성 혹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느낌도 있고, 어쩔 땐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 학부모님들도 같이 만나보자 해서 연극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이들이 벌써 극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체 활동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결국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거는 한 7시 반,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연극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이 시간에 내가 나와서 연습을 할 건 생각도 못했어. 아이를 키우면서 7시 반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저랑 극단 연습을 할 때 이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왔던 시간에서 아이들을 두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 연습을 한다는 게 오롯이 나만의 3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런 여하튼 이런 뭐 진로 첨삭, 저거는 이제 어떤 아이들은 같이 예술 교육을 하는데 이딴만큼 덩치 큰 아이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누나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그 친구의 엄마는 저보다 어려요. 그러나 제가 수업할 때 말을 놓거든요. 그 별칭을 불러요. 네. 영자 씨, 내가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자는데 안 자고 뛰어오는 건 이 시간밖에 없어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때 느꼈어요.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 성적순으로 이렇게 뭐 몇 등부터 몇 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술은 다양하게 자기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기로 인정받고 자기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 더 중요한 건 인문계 학교 친구들이었거든요. 자기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전학을 갔어요. 아, 나에게는 영상이 맞는 것 같아 해서 미디어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술을 만난다는 건 나를 만나고 나의 어떤 것들을 탐색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2009년도에 극단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이 10년째 됐는데, 이렇게 10년을 넘게 예술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공모지원 사업에 대한 한계가 저한테 너무 커요, 선생님. 예를 들어 제가 지역 특성화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30회짜에 동아리가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조차도 공모지원 사업에 최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떤 프로젝트 할까? 오케이. 어떤 사업 목표? 오케이. 기획서 어떻게 쓰고, 차시 30차시에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아시죠? 매뉴얼 딱딱딱딱 나와서 결과 발표 딱. 너영나영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뭐 어떤 걸 해도 잘 해낼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제게 남는 건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잘 만나고 싶지만 그것이 뭔가 30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 차시로 구성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목표에 맞아간다는 것이 제 욕구하고는 좀 달랐어요. 또 하나는 그 얘기가 아까 전 시간에 나와서 짧게 얘기하면,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일주일 캠프 10만 원 한 명 모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교육비로 또 다른 것을 지불하라고 하기에 마음이 너무 걸렸어요. 그러면 저의 강사면 누가 내나요? 저는 그냥 재능 기부해야죠.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에 대한 자립에 대한 어려움, 물리적인 한계는 뭐였냐면, 제가 지역으로 들어오게 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10년 동안 동아리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 동아리에서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될 줄 알았어요. 완전 깨졌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동네에서 몰랐어요. 거기 면장이 누군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장님을 찾아갔죠. 면장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시장님을 어떻게 모시고 오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도 자료를 해가지고 이걸 알리나밖에 관심 없었어요. 그래, 이들도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장구 치면 좋은 거지 그걸 지역에 무슨 뭘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 쓰린 가슴을 안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들하고 삶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커뮤니티 시어터인데 이들의 삶 속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너영나영 예술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양평은 서울에서 50분이면 가요. 그런데도 반딧불이가 살아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땅을 밟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그 양평에는 이주민과 원주민의
그 알 수 없는 벽이 되게 깊어요. 다 막 격하게 끄덕이시죠? 저도 10년 동안 원주민분들하고 얘기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술교육센터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드락 풍물패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부녀 회장님이 언제 장구 가르쳐 줄 거야? 그러셔서 제가 장구 배우고 싶으세요? 오세요. 그래서 3개월을 그냥 무료로 강습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적이라기보다 저에게 어떤 걸 발견하게 해줬냐면 3개월이 딱 끝나고 이제 자립을 한번 해보시죠. 이랬더니 제일 먼저 아니 이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선생님 강사비도 줘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그건 알았어. 제가 어떻게 내 말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30만 원을 걷어서 저한테 주세요. 이거 대단하다. 유료로 무언가를 지불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막 공연하고 나서 뒤풀이를 했거든요. 근데 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나 7년 동안 여기 이사 와가지고 자네하고 처음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풍물로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장구 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오더니 이게 회식이야? 나 처음 해봐. 그러니까 농사만 짓고 계시다 보니까 사회 활동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물패 하나 만들어서 제가 기껏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을까? 혹은 이제 꿈다락 사업을 막 할 때 이 엄마들을 초대해서 무대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첫 마디가 아유 우리가 손님이야 하더니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센터는 이제 이 마을에 자기들하고 뭐 하긴 왕언니들이라고 하는데 언니들에게는 이 마을에 이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막 소개시켜줘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그때 저한테 딱 오는 건 도대체 공간이 주는 힘이 뭘까에 대한 하나의 열쇠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관심이 교육에 많은 젊은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 양평 지역은 좀 그렇게 친환경적인 이런 혹은 혁신학교 이런 게 많아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꿈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사실 지역에서 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저한테는 그 전에 그 극단을 만들었던 학부모님들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경험은 결국 마을에 있는 엄마들, 마을에 있는 아빠들 그런 분들하고 계속 뭔가를 사부작 만들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갖게 했고요. 다만 어려운 것은 이 지방이다 보니까 강사 선생님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느끼시죠? 격하게 느끼시죠? 안 와요. 특히 그래서 이 보조 강사 페이로는 안 와요. 왔다 갔다 시간이 3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는 뭔가 양질의 예술 교육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강사 선생님들이 없어요.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모여 있어서 그렇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또 마을에서 이렇게 예술 교육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서 함께 꾸려가고 싶고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쭉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런 겁니다. 그래서 마을 풍물패를 하고 이번에 너무 재밌던 건 그 지역이 우리 양평군에 살고 있는 30대에서 50대 여성들하고 같이 연극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또 사부작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노름 정기 공연이라고 해서 매달 아이들을 위한 혹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1인극처럼 조그만 공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건 500원, 1000원이라도 교육 그 관람료를 내게 하고 싶고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에 대해서 함께 하자고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저에게는 플랫폼 같은 역할이에요. 지역에 있는 엄마들을 만나게 하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 꼭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제 뭔가 이렇게 사부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뭔가 꿈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공간에서 뭔가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좀 씨앗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혜정입니다. 지금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기지개를 좀 이렇게 펴실까요? 장시간 앉아 계셔서 몸이 찌뿌둥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세 분을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안하게 이 뒤 시간에는 또 다른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인 이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같이 있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좀 들었던 영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신 세 분은 저희가 이 연말에 보면 항상 우리 성과 공유회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술 교육에 있어서 성과라든가 결과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 때로는 문화예술 교육을 우리가 좋은 사례들을 어떤 모델처럼 발표하는 것들이 결과 공유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예술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우수한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이 만남의 자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뿌리를 내리는 그런 어떤 한 순간순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예술교육가들 혹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예술가이면서도 교육을 하시는 예술교육가 분들의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술가 하면은 되게 멀잖아요. 먼데 거의 예술가들은 떠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그 예술가를 회상하곤 하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예술가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낯선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어떤 일 하세요 하면은 나 어떤 일을 해요, 그림을 그려요, 혹은 노래를 불러요 하면은 그런 일을 하세요 하고 굉장히 낯선 시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저희 충주는 되게 문화가 많은 듯 또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제가 거기서 초중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한 20여 년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첫째는 루저가 돼서 간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뭐 달라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느끼시는데, 그게 이렇게 지역이니까 그 현장의 현상에 잘 안 녹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동네를 다니고 산을 올라가 다니고 등산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마치 저도 뉴욕이나 뭐 멕시코 시티나 이런 데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것들이 좀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휴양을 하듯이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이 단체에 이제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들어갔고, 그다음에 단체가 커뮤니티 사업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근처에 이제 장애인 단체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단체에 이제 제가 지금 한 4년간 자원봉사로 수업을 매주 금요일 둘째 넷째 격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또 어디서 장애인 그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고 또 연락이 와요. 근데 그게 장애인 교육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건데, 저희도 이제 세미나를 약간 받아갖고 프로젝트를 끌고 와서 이제 수업을 한 거라서 경험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센터 이용인 안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스튜디오 굿이 굉장히 작아요. 1인당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 그래도 그걸 시에서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서 어떤 커뮤니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찾아다니지 않으면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전시를 하는 거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 단체에서 하는 기획전 같은 거. 그래서 1년에 많이 할 때는 한 10회 정도의 전시를 준비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토요문화학교를 만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안 모여요. 이게 뭔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충주에도 중어문화재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들은 접촉할 수 없는 부분에 이제 메일을 전송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처가 오는 거죠. 학원인 줄도 알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간대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 줄도 알고 이제 그 정도로 모르는 거죠, 이게 뭔가. 근데 또 초등학교에 대한 꿈다락은 수년간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이게 예술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구나. 그러면 이걸 둘을 연결해야 되는 게 이제 생활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교에 이제 그 커뮤니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인이지만 그 내 작업만 하면은 내가 있는 현장이라는 거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일어날 수 없는 게 뭐냐?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제가 찾아서 다녀야지 일이 시작되는 그런 게 지방의 특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지도야 뭐 이제 뭐 부지런히 뭘 하고 지금 올해 처음 꿈다락이 저희들은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받았는데 모집은 30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3 학생들을 내어내고 그다음에 중학생을 더 모으고 싶었는데 중학생 모이지가 또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게 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부족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꿋꿋이 이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 단체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미술 단체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모 같은 게 있을 때 좀 귀 기울여 보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내가 자라온 내 고향에 내가 어떻게 자랐나를 아니까 거기에 조금 더 스며들게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니까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뭐 씨앗 하나를 뿌린 듯한 정말 그런 뿌듯한 자신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그죠? 뿌리를 씨앗 하나가 심겨서 혼자 그냥 뭐 주어지는 물이 있어야 되고 흙이 덮여져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는데 어떠세요? 현장에서는? 저는 충남 공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충남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나마 충남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공주는 그 많은 예술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저희는 이제 특별히 또 자연미술이라는 이제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어찌 보면 그 지역 지금 공주의 어떤 지역에서 찾아주시는 분들보다는 그 주변의 어떤 세종이나 대전의 어떤 도시분들이 사실은 더 그 가치를 알아주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공주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연미술 그거 하지 말고 가서 수학하고 영어 해라. 예,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사실은 저희가 모집할 때 그 이미 충분히 문화를 조금 누리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지역에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좀 많이 그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어떤 모집보다는
그 지역의 어떠한 지역 자활센터나 아니면 교육청이랑 이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예, 알지 못하는 정보에 조금 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지금 예,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영 내용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좀 더 덧붙이. 아니, 교수님 질문을 아까 처음 얘기는 지역에서 날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봐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저한테 갑자기 좀 뭔가를 저를 또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주변에서 저는 그냥 선생님이죠. 장구 선생님, 연극 선생님이죠. 근데 저는 아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는데 티칭 아티스트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넌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처럼 내가 교육가인가? 내가 예술가인가? 또 12일 날도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술가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티칭 아티스트란 말이 저한테 좀 남달라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은 예술가인데 티칭이 붙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술가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고 티칭 아티스트 자체가 제 명찰이지요. 그럴 때 그 티칭의 의미가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남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요즘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고요.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성인은 서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그 예술로 전 연극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화 됐을 때 무대로 그들의 이야기가 가져갔을 때 일반 배우가 줄 수 없는 향기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을 찾아내는 게 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량을 아니면 내가 어떤 예술을 이들에게 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매력과 제가 만나서 하나의 작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 작품이 이들의 삶이 진정성으로 혹은 이들의 삶의 원석이 예술과 만나서 보석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보석은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스스로 이들과 만나는 마음이 선생이 아니라 예술가로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작업자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광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나는 광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선생님. 네. 이 문화예술 교육이 지금 저변에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아주 이제는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교육 안에서도 예술적 아름다움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 사실은 원래 예술을 더 작업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기금 사업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하셔서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뭐 대학에서 전공들이 생기니까 그것 좀 하나쯤 해놓는 게 좋대. 이래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은 현장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 또는 일반의 삶들과 만났을 때 나는 교육가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게 예술의 어떤 부분들을 느껴. 또는 난 예술가만이었어. 그런데 어떤 순간 내가 그 예술 교육의 그 접점들을 느끼는구나 라는 이 자각들 혹은 이런 새로운 이 역할에 대한 이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좀 구체성을 좀 들어보고도 싶어요. 그런 생각나는 구체적인 뭐 아이와의 뭐 조우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그런 작업 이후에 내 작업을 하는데 내 작업 속에서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경험들이 다시 소환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어느 쪽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은 시각 작가잖아요. 그러면 작업을 하는데 뭐 아까 감성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재료적인 것도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재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아크릴은 물을 이 정도 섞는 거야.
뭐 바탕 작업은 제소 얼마에 뭐 얼마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재료를 선택을 했을 때 왜 이 재료를 쓰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작품 중에 그 흰눈 찍은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뽁뽁이 종이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 창문마다 뽁뽁이 종이가 무슨 전열이 뭐 방지한대나 뭐 이러면서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작품들 이거는 왜 이렇게 비닐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는데 이 무슨 환경 오염도 아니고 이걸 왜 갖다 이렇게 쓸까?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문화로 그러니까 그 전열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자리가 잡혀져 있으니까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걸 쓸까? 작가니까. 왜 이걸 갖다 놓을까? 그리고 그것이 작업화될 때 이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작업을 이제 수업 중에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또 아트 강사로 제가 어디 또 학교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갖다가 쓰다가 제 작업에 어느 날 사용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내용으로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땐 어쨌든 감정적이고 꿈 얘기를 하지만 허황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문화 학교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가로서 경험을 하고 녹아져 있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넘겨줄 때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또 다른 부분으로 열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올해 와서 제가 지금 예술교육을 한 지 한 10년째 돼가는데 올해 와서 저한테 계속 바뀌어요. 뭐냐면 그 아름다움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별거 아니에요. 생활문화 동아리 발표를 하는데 어느 노신사가 한 70대 먹은 할아버님이 딱 그 옷 있잖아요. 그 턱시도 같은 양복을 딱 입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잘 못 추셨어요. 근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딱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어떻게 사셨는지가 저한테 그냥 막 정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름다움보다 저한테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거슬러가 보니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장구제비인데 대학교 풍물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운 거 가지고 센터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점점 이제 프로 전공자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막 눈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저를 보고 이제 가끔 놀리는 거죠. 선생님 연풍대 한번 돌아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 친다. 그래서 전문 풍물패에 들어갔는데 3주 만에 뛰쳐나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계속 100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막 눈치 보면서 연습 피하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역에서 술 먹고 엉엉 울면서 장국군에 목매달아 죽고 싶다고 털파고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장구가 좋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신명나게 했던 그 힘은 뭐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일반 사람들하고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대화하고 프로들이 다가가는 방식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저는 뭐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량 혹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술을 그냥 내 삶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즐기고 할 때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나만의 뭘로 즐길 수 있는 내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 턱시도의 그 의상에서도 저는 그분의 삶이 보였어요. 어디 답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저에게 고민이 이렇게 되냐면 그 아름다움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는 아직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얘기하는 건 결국 내가 티칭 아티스트로서 이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선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성장이었고 그것이 저한테는 계속 자극이고
이 눈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 제가 말을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김가빈 선생님께서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에 있는 18분, 더 많이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18분을 이번에 이렇게 먼데 계신 분은 원격으로 이 화면으로 인터뷰들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직접 다양한 인터뷰어들이 찾아가셔서 직접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질문했던 핵심들은 어떤 여정들을 지금 가고 있는가,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예술교육에 어떻게 목마르세요, 어떤 부분을 경험하고 계세요, 현장은 어때요 지금, 그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요즘에 영감 어린 예술 작품은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예술적 충동들 속에서 작업을 하면서 일반의 삶들과 만났을 때 무엇인가 다른 어떤 영감 어린 시선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작업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그 줄타기, 균형점들을 계속 찾아간다는 기우뚱한 상태의 이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짧은 시간이나 밑에 있는 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 명제화시키고 명사화시키는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좀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무게를 느끼는 거, 그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술가로서의 시각이, 또 때로는 어떤 교육가로서의 시각이 이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에서 그 김가빈 선생님께서는 그 제2양 실명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어린이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2양과의 어떤 이 조우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 제가 순수하게 작업만을 진행했을 때 그 100% 열린 그 예술가의 감성으로 만났던 아이예요. 네, 제이라고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그 친구는 역시나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랑 동생이랑 살던 아이였는데, 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센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거처가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다리 밑에 거기에서 임시로 이렇게 거처를 정해서 생활하는 아이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작품 활동 이후에 어떤 제가 들었던 그 사실이고, 그 이전에 그냥 순수하게 아이를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같이 이제 재료부터 만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을 때, 나중에 작품으로 나왔을 때 그 삶의 무게를 작품에 오롯이 담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자화상을 만들고 이제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갸우뚱하는 모습이었는데, 자기의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에 조금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일단은 굉장히 이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서 중요한 게 관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예술이 가지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삶과 내 삶과 그 아이의 삶을 연결해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더불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된 계기도 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이제 교육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 순수했던 작가로서 만났을 때 100% 열린 그 감성으로 그 상대방을 이제 같은 동료로서 느끼기보다는 어떤 교육자의 어떤 책임감으로 조금 리드를 하려고 자꾸 하지 않나라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잘 조율하는 그게 조금 더 성찰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은 우리 청중들께서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우리 근데 시간이 너무 오버됐어요. 이 한 2시간은 이렇게 예정이 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에 맞게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의 이야기 판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고향으로 돌아간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자생적으로 뿌리 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꿈다락 사업 그리고 기금 제도들 이런 것들과의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되면서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드는 생각들이라든가 혹은 좀 이렇게 바뀌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무조건 일단 대화인데요. 대화 소통인데 그 같이 할 수 있고 뭔가 문제점을 항상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꿈다락이 꼭 뭐 자리를 잡든 안 잡든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술이라는 부분을 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예술가로서는 전시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뭐 그 외의 지역으로 가서 구경을 뭐 뮤지엄을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획전을 간다거나 이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게 어려운 거라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동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와주려고 하니 그런 것을 같이 나누는 코워커적인 그러니까 좀 동료의식적인 걸 갖는데 그것이 예술가 이쪽에 따로 있고 학생들 따로 있고 뭐 교육 따로 있고 문화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해결 방안들을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오갈 수 있는 아까 저희 전에 했던 그런 대화의 내용도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 다 같이 느끼는 공통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래층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럼 토요일이라도 잡아서 온다. 이런 관계를 계속 엮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예술가로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뭐 옆집 할머니가 됐던 누나가 됐던 오빠가 됐던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중학교부터 고등학생이 섞여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인구 절감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기도 하고 또 소집을 하려니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욕구적인 건 또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문화도 접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토요일 날 모여서 예술을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마음이 진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고 나무가 이렇게 좋구나. 그늘이 만들어줘서 여름에 뭐 야외를 갔을 때 그런 거를 서로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이렇게 남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라는 게 여기서만 있고 여기 것만이야 라는 거에선 조금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세상도 있고 이런 디지털적인 문제도 막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 체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코노세르가 된다는 거는 어딜 가서 경험을 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화의 전달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뚜렷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문 가져야 된다고. 그 역할을 이제 이런 문화학교나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특히 저희 충남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부족한 문화를 그나마 좀 느낄 수 있고 예술가와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무상으로 지금 교육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 전달되는 교육이 가지는 기본의 어떠한 그런 순수한 뜻을 자칫 덮어버릴 수 있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롯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런 홍보를 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의회 이제 주최하는 센터나 어떤 진흥원에서 이 꿈다락 토요문학교가 가진 어떤 취지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일반인에게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을 잘할 수 있을지 갑자기 좀 하는데 꿈다락 수업을 하다가 제 수업의 목표는 아이들이 아지트를 딱 드라마로 구축한 다음에 그 안에 수호신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탈로 움직임을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5,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오늘은 이런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애들이 수호신이 어딨어요? 그런 거 없는데? 재미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은 하얘졌죠. 오늘 만들어야 될 거는 희망과 이런 거에 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격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 어떡하지? 난 오늘 이 수업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근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호신은 안 하는데요. 아지트는 만들 수 있어요. 이래서 아지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한 차시였어요. 근데 우리는 한 달 내내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 탈놀이가 아니라 그럼 이걸 성주풀이하고 지진밟기로 다시 풀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변경을 하고 가긴 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예술교육 프로세스가 계획해야 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짜여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아이들하고 같이 흐름을 이렇게 있을 때 되게 유연하게 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예술이냐 교육이냐 이 질문은 결국 내 정체성도 있지만 앞으로 예술교육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냐에 대한 고보미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예술교육을 한다라는 건 되게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거. 야 오늘 이거 해야 돼? 영어 수학처럼 네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에 들어갈 수 없는데 상상을 하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연성, 즉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점점 이렇게 뭔가를 딱딱 목표대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를 오히려 좀 가두는 느낌이 있고 아까 그 아름다움을 얘기했던 게 이 아이들의 흐름이 있고 이 아이들의 매력을 함께 작업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선생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보미가 하고 싶은 예술교육, 고보미가 하고 싶은 꿈다락은 차시, 목표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아이들하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만남이 돼서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한번 독일 베를린의 청소년 국립극단에서 이 센터장이 와서 얘기하는 대담을 들었었는데 이 청중께서 질문하셨어요. 굉장히 엄청난 펀딩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조건이 뭐냐, 한 해에 몇 회 공연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 조건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조건이래요. 예술가의 영감과 창조력을 믿기 때문에 그 돈을 맡겨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다. 그 정도의 우리는 문화적 소통의 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문화예술교육 저변이 확대가 됐지만 예술가가 가진 힘,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영감 어린 그 예술성들이 우리 사회의 선생님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가치가 더 늘어나고 소통이 되는 문화가 되기를 되게 바랍니다. 그런 영감을 전해주신 세 분께 박수를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방의 마지막 이 패널들은 문화예술 교육의 또 한 주체인 학부모님들이십니다. 크게 박수해 주세요. 네, 이분들이 아마 어쩌면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되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긴 시간은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 30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나오셨는데 한 분씩 본인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도 확실히 본인이 즐기시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분을 보내시다가 영감을 받으신 분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 끝부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트에서 활동했던 윤석이 아빠 이태영입니다. 준석이 아버님이세요. 준석이 몇 살이에요? 윤석이요. 이윤석. 어. 예. 장국초등학교 2학년 4반 17번. 네, 준석이 아버님 오셨습니다. 네. 네, 일상의 작가에서 자녀하고 함께 자신의 이제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8살 여자아이 엄마 강혜숙이라고 합니다. 아이 이름은 뭐예요? 전수아예요. 예, 수아 어머니이시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3학년 여자아이 한유림 어린이 프로그램 했는데요. 몸으로 말해요 프로그램 참여했고 저는 그냥 열심히 픽업했습니다.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 아이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인문계를 다니지만 원해서 인문계를 간 건 아니고 찾지 못해서 그냥 남들 따라서 가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꿈다락을 통해서 아이가 되게 즐거워하는 걸 보고 저도 뭔가 이 안에서 깨어나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이 이름이? 아이 이름은 이하늘 여자아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초등학생들을 두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들의 내용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예술로 구성돼 있거든요. 근데 음악학원 애들 다 피아노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미술학원 뭐 요즘엔 막 줄넘기도 학원으로 있더라고요. 다양한 어떤 예술을 가르치는 듯한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그것과 이 꿈다락 수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학원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여기를 보내시는 건 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저렇게 이렇게 갈까? 아니면 나이 어린 우리 이렇게 네. 준석이 아버님부터 이윤석입니다. 윤석. 예. 가족 오케스트라가 달랐던 점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이걸 해라 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런 게 있었는데 가족 오케스트라를 같이 하면서 동료 그러니까 같은 일원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뭐 같은 배우의 동등한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아빠가 뭐가 틀리면 아빠 거기 틀려서 우리 다시 해야 돼 거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볼까라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난 것 같고요. 덕분에 저도 같이 즐겼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내하고 아들하고 둘만 하고 저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발표회 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올해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같이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같이 하면서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자극을 좀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관계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여기 항상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어떤 위치였을 수 있는데 아이와 어떤 예술을 통해서 동등하게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있는. 원래 예술에 관심 많으셨어요? 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동아리 혹은 뭐 전공 혹은 뭐 여러 가지 취미 뭐. 전공했습니다. 뭘 전공하셨어요? 예, 배우입니다, 배우. 그러시구나. 어떠세요? 배우로 전공까지 하셨는데 아이와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나누는 방식은 좀 다른가요? 아들의 꿈이 3가지였어요. 마법사, 검사, 요리사. 그랬다가 얼마 전에 요리사가 빠지고 배우가 됐어요. 같이 하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게 좀 오케스트라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저기 영화 신과 함께인가요? 맞나? 예, 그 영화를 보고서 자기는 극작을 좀 해봐야겠대요. 막 그러면서 쓰는데 아마 아내도 배우라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대본을 많이 보는 모습을 옆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하면서 아들이 더 이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그거를 보는 저도 조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 예술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아네 집도 그런가요? 어때요? 죄송해요. 제가 떨려가지고 적어 갖고 왔거든요. 적어 갖고 오셨대요.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좀 가까이. 간략하게. 가까이요. 네. 처음 꿈다락을 시작할 때는 매주 주말에 뭘 해야 되나 고민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이들이랑 놀아주려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소개해 주시는 예술 작품과 동화책을 보면서 안 보이는 것들을 그리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교육에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아이도 매주 주말마다 아침에 이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집 앞에 바로 5분 거리인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저희 집은 일산 탄현이고 그 꿈다락 하는 장소는 서울 은평구 증산동이라고 거리가 꽤 되는 거리인데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부지런히 가려고 하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정답이 있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았고요. 수업하면서 아이의 작은 생각도 이제 버려지지 않고 그것으로 창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꿈다락 이후 저희 아이의 꿈이 수의사인데 작가로 추가가 되었고요.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의사가 꿈이고 생명과학에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 아이인데 작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것이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뿌듯하고 수업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가라는 꿈이 조금 씨앗이 몸 안에 트고 있어요. 네. 작가의 꿈을 가지게 되셨대요. 그 느낌은 어떠세요? 일상에서 그런 꿈을 안 가지고 가시고 있다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난 이후에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 꿈을 갖게 해주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1%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선생님이 또 많이 격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젤리에 관련된 이제 동화책을 그런 걸 이제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8주간에 이런 걸 만들었어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씩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수아인 저희 딸이 재능이 더 난 것 같다. 너보다는 난 것 같다. 근데 저도 이제 8주 동안 이걸 하면서 나름 뿌듯하게 내가 난 이런 이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런 이제 말을 들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뭔데 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유림이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학원을 보내면 어쨌든 저희가 경험을 했던 게 많았었고 그래서 어쨌든 애가 뭘 했는지 하나의 팁을 물어보면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애만의 혼자 생긴 비밀 같은 게 생겨서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말해요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용이라는 파트는 있었지만 무용도 아닌 그냥 시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 규정 짓지 못하는데 애는 재밌었어 하면 너무나 한번 웃음 지으면서 재밌었어 하고 나왔는데 뭐야 이러면은 엄마는 몰라가 답이에요 항상.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얘만의 머릿속에 있는 얘만의 세계가 있고 이 친구들만 가진 그 장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대했던 거는 이게 10회여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진짜 어른들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게 학교를 7일 다니는 느낌, 6일 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그 일요일이 너무나 소중해지는데 이제 저학년한테는 조금 바랬던 점이 있었다면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차시가 문제가 아니고 한 차례가 됐던 두 차례가 됐던 그냥 실컷 잘 놀 수 있는 그 장이 한번 마련되면 그런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그냥 자그마한 그냥 그런 느낌? 그런 거 좀 받았어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모된 입장에서도 매차 몇 차를 가야 된다는 그 부분도 좋을 수 있지만 생활 공간의 터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술적 충동 속에 그냥 풍덩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들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이렇게 정형화되고 이렇게 기계 공장에서 기계 찍어낸 것처럼 아이들이 요새 다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이가 둘인데 여태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꿈다락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그 포스가 여기는 여기는 내가 보내도 얘가 실컷 자기 표현하고 놀고 올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중간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본 건데 사람마다 그 가치관도 다르고 뭐 표현 방법도 다르고 뭐 어른들 같은 상처도 다르고 욕구도 다른데 그걸 이렇게 다 똑같은 교육 하에서 하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서 개인을 되게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론 잘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만족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주고 선생님들이 끌어내 주셨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이런 부모님들이 많으면 사실은 되게 우리가 프로그램에 특히 청소년 파트 하시는 분들은 모집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체감하시는 어떤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3인데 지금 막 소유문화예술학교 보내버리고 그러면은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온도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담임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야자를 시키지 않겠다. 야자를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 부분은 나중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이런 거 다녀보지 못했지만 지금 꿈다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접하고 나니까 지금 저 이제 피아노 배우러 다니고 집에서 제가 그러니까 간직하고 이제 꿈으로만 여길 줄 알았던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미술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전문가들만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깨어나가지고 집에서 혼자 막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도 굉장히 큰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짜 가는 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지금 되게 각박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해주면서 인정해주고 그런 걸 좀 느꼈으면. 그러니까 애가 특기가 그쪽이 돼서 직업을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취미로 가지고 산다든지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다녀서 막 이렇게 막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게 아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도 인정해주고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그런 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비슷한 많은 공감되는 부분은 되게 많고요. 아직 근데 제가 애가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고등학생까지는 항상 희망은 하지만 그까지는 못 가고 있고 아직 초등학교 제가 3학년 3년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토요문학교 이게 보이는데 토요일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어린애들 1, 2학년들의 방과 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좀 깔리면 아이들은 사실 부모들은 그 남는 시간을 감당 못해서 학원으로 보내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애들한테 소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과 함께 생각보다 엄마들이 이렇게 권했을 때 저도 이걸 이제 소개받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때 했을 때 생각보다 오 좋다라는 반응이 더 많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리 뭐 프로그램 선택해서 아이들 성향 선택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 거리가 무서워서 못 가는 분들 그런 게 좀 더 많더라고요. 마음은 있지만 선뜻 마음을 아직 못 내서 못 가고 근데 소개를 해줬을 때는 반응은 학원 옛날 그 10년 전, 한 5년 전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그래도 분위기는 좀씩 달라지는 느낌은 저는 그냥 현실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전 이제 창의 인성 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창의성이 목표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교육 방법과는 너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꿈과 다른 현실인 것 같았어요. 사실은 국영수 중점 과목 수업과 수능이 목표이면서 그런데 그 꿈다락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공교육 그 문제 그 열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자녀나 법 쪽에 이제 자녀를 보면 같은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창의적인 인재 양성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과 질문이라는 것을 하면 오히려 물어보지 말고 너 할 일 할 것을 강요받은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창의성과는 전혀 먼 것 같지 않아요. 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창의적인 아이로 가르쳐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유아기 때는 창의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니 그 나이에 창의 교육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런 말들을 대해서 막연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창의적인 건가? 그 중요하다는 창의성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다고 나오는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사실 앞이 좀 깜깜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꿈다락에서 보여준 것은 창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자녀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이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능성으로만으로도 이제 꿈다락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또한 그 창의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방향을 조금 이제 부모로서 알 것 같았고 또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과 후 교육은 이제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건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라도 강사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교과 전담 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관련해서 전문 교사가 배치되고 체육 교사가 배치되듯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제 교육부가 정한 창의 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런 창의 인성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선생님이 좀 배치되면 공교육에서 좀 그런 부분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접근의 용이성들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센터들이든 어떤 단체든지 평소에 그냥 앞마당 들어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어떤 기관이라기보다 그런 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버님 이제 네, 아니 너무 바라는 점들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너무 많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얼마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까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가족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 위해서 또 주중에 또 같이 이 타악이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함께하는 시간,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이 그 하루 한 시간 때문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앞으로 이제 아들이 어느 몇 학년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꿈다락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얘기 나누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있을까요? 혹시? 진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한 발짝만 가면은 이런 체험들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견들이시죠?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문화예술 교육을 이렇게 일궈가는 또 다른 이 학부모님들이라는 이 분들이 같이 만나서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더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가까워지는 그런 예술 작업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로써 우리 이야기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이 조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술교육과부터 시작해서 그 매개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센터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혜자인 참여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질문을 던져보고 또 해답을 찾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왔었던 다양한 고민 지점들은 아라트 센터 1층에 가시면 꿈나라 기획전시에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같이 관람해 주신 분들께서도 전시 기간 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셔서 전시 함께 관람하시고 질문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